네, 안녕하십니까. 신입본 스터디 7주차 사전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주에는 제가 감기에 걸려가지고 사전 강의 때 목소리가 별로 좋지 않습니다. 좀 그 점 양해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룰 내용은 NX, ASLR, 그리고 라이브러리에 대해서 라이브러리라고 써놨지만 링킹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요. 그리고 PRT와 GOT에 대해서 간단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X와 ASLR은 보호 기법은 지난주에 설명드렸죠, 간단하게. 그래서 간단하게 보고 넘어갈 텐데,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익스큐트의 약자로 스택에서의 실행 기능을 없앤 겁니다. 이제 쉘 코드를 주입해서 원하는 기능을 실행시키는 그런 공격 방법을 막기 위해 등장한 보호 기법이죠. 이제 이거 쉘 코드 없이 실행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 방법이 뭐냐? ROP라는 공격 기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번 주 실습 시간에 알아볼 예정이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ASLR은 기법인데 이 기법도 어드레스 스페이스 레이어 랜더메이제이션이라는 이름대로 이제 어드레스 스페이스 즉 메모리의 위치를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ASLR은 다른 보호 기법과는 달리 컴파일러가 아닌 커널에서 지원하는 보호 기법입니다. 따라서 다음 명령어로 확인이 가능하고 보통 문제나 이런 데에서는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보통 켜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어로 쳐봤을 때 0이 나온다면 ASLR이 적용되지 않은 것, 1이 나온다면 스택, 라이브러리, 그리고 VDSO라는 영역에서 적용이 되어 있는 것이고 2번으로 되어 있으면 저 1번의 영역에 힙의 동적 할당을 한 BRK로 할당을 한 영역까지 ASLR에 적용된다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SLR의 특징을 이 코드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코드를 직접 치셔서 하셔도 좋고 그냥 보셔도 좋습니다. 이 코드를 이런 식으로 쳐서 컴파일을 돌리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 볼 수 있는데요. 밑에 결과는 위에 파일을 주어진 컴파일 명령으로 컴파일을 한 뒤에 3번 실행한 결과입니다. 이렇게 실행을 하면 이 코드는 이 스택에 있는 여기 보시면 스택에 있는 버프 스택이라는 것과 이 힙에 전역으로 할당을 해줬죠, 말록으로. 그래서 이 힙 버퍼에 있는 거랑 그리고 라이브러리 주소 그리고 라이브러리 함수의 주소 이제 코드 영역의 함수 주소를 뽑게 되는데요. 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각각의 주소가 다 한번 실행할 때마다 다 다른데 요 메인의 주소만 이런 식으로 똑같은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ASLR은 메인 함수를 제외한 다른 영역의 주소들을 실행마다 변경시켜준다를 볼 수 있고 그래서 실행 전에 해당 영역들의 주소를 유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버프 스택 아니죠. 버프 힙, 립시 베이스 그리고 프린트 F에 뒤에 3개 이 12바이트, 이 12비트 값은 변경되지 않는 걸 볼 수 있습니다. EA0, 000, 6F0가 쭉 반복이 되고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냐? 이 ASLR을 적용할 때 이제 파일을 페이지 단위로 이미 주소에 매핑을 합니다. 그런데 이 페이지가 12비트이기 때문에 뒤에 12비트는 고정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페이지라는 개념을 이어서 설명을 하자면 이제 립시 베이스와 프린트F의 주소가 항상 같다라는 특징을 여기서 보실 수 있는데요. 이 이유는 이 ASLR은 라이브러리를 그대로 페이지 단위로 그대로 매핑을 합니다. 그래서 라이브러리 크기가 있다면 라이브러리가 이렇게 한 덩이가 있다면 그 한 덩이를 의미 주소에 배치를 하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주소 값은 바뀌지 않기 때문에
libc 베이스에서 printf까지의 그 크기는 항상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보시면, 그래서 이 크기로 오프셋을 계산을 할 수 있고요. 이 차이로 보시면은 항상 그 옆에 그걸 주소 차이를 계산한 걸 적어놨는데요. 이런 식으로 항상 같다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는 컴퓨터 시스템에서 프로그램들이 함수나 변수를 공유해서 사용을 할 수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마치 우리 인간으로 비유를 하자면, 사람으로 비유를 하자면 라이브러리는 정말로 도서관 같은 거죠. 대개의 프로그램들은 공통으로 사용하는 함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printf, scanf, get, put, malloc 이런 거 만드는데, 이런 것들을 사용할 때마다 프로그램 내에서 정의를 하게 된다면 굉장히 불편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걸 사용하기 편하게 도서관처럼 모아둔 것이 라이브러리입니다. 이 라이브러리 안에는 여러 가지 헤더 파일 이런 식으로 있고, 그 헤더 파일을 include해서 C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C의 그 대표적인 표준 라이브러리 libc를 우리는 자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라이브러리라는 개념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링킹인데, 컴파일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링킹 과정을 거치게 된다고 배웠었죠. 기억이 잘 안 나실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이 링킹 과정은 라이브러리의 함수를 연결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가지 오브젝트 파일이 마지막에 만들어지는데, 그 오브젝트 파일들을 링킹하면서 실행 파일을 만들죠. 그때 이 오브젝트 파일들을 라이브러리 파일도 있을 거고, 우리가 만든 C 언어 파일도 있을 거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전부 다 모아서 연결해주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샵 include stdio를 선언하면 printf를 사용할 수 있듯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 사용할 수 있는 이유는 printf를 우리가 지정하지 않았지만 stdio.h라는 라이브러리 이용해서 가져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컴파일 과정에서 이런 함수들을 연결하는 과정을 링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링킹의 종류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스태틱 링크, 정적 링크와 다이내믹 링크, 동적 링크가 있습니다. 이 스태틱 링크부터 설명을 하자면 라이브러리의 모든 코드를 로드해서 실제로 우리가 정의를 해 놓은 것처럼 사용을 하는 겁니다. 이게 미리 위에 정의를 해 놓은 것처럼 사용을 해서, 그렇게 되면 검색하는 비용이 비싸지 않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모든 걸 정의하는 그런 느낌이라고 했기 때문에 실행 파일의 크기가 매우 커집니다. 실제로 모든 그 함수에 대한 정의를 실행 파일에 넣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 다이내믹 링크는 이 라이브러리 코드를 동적으로 링크합니다. 이런 걸 런타임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효율적이고 되게 자연스러운 형태가 되겠죠. 이 어떤 함수를 쓴다, printf 함수를 쓴다 하면 그 printf 함수를 찾아가서 링크를 하고, 그 뒤에 다른 게 쓰이면 또 다른 걸 찾아가서 링크를 하고, 이런 식으로 매우 자연스러운 형태인데, 그치만 이런 형태이기 때문에 스태틱 링크보다 실행 단계에서는 느린 퍼포먼스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링크에서는 느린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이 스태틱 링크와 다이내믹 링크를 도서관에서 책을 찾는 방식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스태틱 링크는 공부하려고 도서관에 있는 책 전부를 다 챙겨와서 저희가 보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이내믹 링크는 반면에 공부할 때마다 모르는 부분에서만 책을 찾아서 빌려와서 본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런 그림으로 표현하게 되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다음으로 PLT와 GOT라는 것을 배워볼 겁니다. 이 PLT와 GOT는 그 다이내믹 링크에서 이어지는 개념인데요. 리눅스가 다이내믹 링크를 한다면 그 실제 코드가 밖에 있는데 어떻게 찾아가나요? 이를 해결해주기 위해서 이를 매핑해주는 것이 저 골뱅이 PLT와 골뱅이 GOT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PLT는 Procedure Linking 테이블의 약자이고 GOT는 Global Offset 테이블의 약자입니다. 그래서 이 실행 흐름을 보면서 PLT와 GOT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가 printf라는 함수를 호출한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어셈블리 내부에서는 그 printf 골뱅이 plt의 주소를 호출합니다. 그리고 이 plt 영역에는 GOT로 가는 주소가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 GOT 영역에 가면 이 실제로 libc 라이브러리에서 실제 printf 주소를 찾아주는 코드가 있습니다. 이 코드를 실행하게 돼요. 그래서 이 처음 printf를 실행했을 때 이 GOT에 있는 코드를 통해서 printf 주소를 찾는 과정을 time resolve라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걸 찾게 된다면 그 함수로 점프해서 실행을 하게 되겠죠. 그런데 한번 찾는데 성공을 했다면 이 GOT 테이블에 그 실제 주소를 써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5단계로 이루어져 있던 그 다이나믹 링크가 한 단계가 줄었죠. 4단계로 줄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한 번 호출한 다음에 PLT를 호출을 하면은 GOT를 보고 원래 함수로 바로 갈 수 있습니다. 이런 특성을 레이지 바인딩이라고 합니다. 초기에는 찾아서 가지만 이후에는 바인딩해둬서 한 번에 갈 수 있게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저희는 이제 그 해커의 시선으로 여기서 공격 방법을 찾아냅니다. 그래서 이때 PLT 테이블에서 GOT 테이블로 가는 이 과정에서, 그러니까 정확히는 GOT 테이블에서 저 printf로 가는 거겠죠. 그러니까 GOT 테이블에 있는 주소, 이 GOT 테이블에 있는 주소에 대한 위변조 확인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GOT에 또한 사용자가 쓰기 권한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쓰기 권한을 통해서 GOT의 주소를 바꿔치기 한다면 printf를 호출했는데 뭐 시스템 콜이 호출이 되는 상황을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GOT 테이블을 그 오버라이트 하는 것을 GOT 오버라이트 어택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저희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실습 시간에 그 해설을 할 return to library라는 문제를 풀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실습 시간에 return to library라는 것과 이제 ROP라는 것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기 때문에 그 return to library라는 문제를 풀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종의 숙제입니다, 이번 주에도. 그래서 지난번에도 영상은 봤지만 풀어오지 않으신 분도 있었고 영상을 아예 안 보신 분도 씁쓸하게도 있었는데, 아무튼 이 문제를 꼭 풀어와 주셨으면 좋겠고, 정말 부담 없이 이제 발표를 조금 하고 이렇게 서로 어떤 식의 사고 과정을 거쳤는지 좀 공유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ROP라는 개념과 이 Return to Library라는 문제는 굉장히 좀 붙어 있기 때문에 ROP라는 개념이 궁금하신 분은 미리 공부해 오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강의력이 그다지 좋지 않기 때문에. 아무튼 이번 문제의 힌트는 지난 시간에 배웠던 카나리, 그리고 이번 시간에 배웠던 GOT 오버라이트입니다. 이 GOT 오버라이트를 실제로 하는 방법은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많이 따로 자료를 좀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GOT 오버라이트를 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게 이 ROP 가젯이라는 ROP 가젯이라는 게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ROP 가젯이라는 것도 검색을 해보시고, 이 가젯이 무엇인지는 지난 시간에 대충 했었죠. 이 코드 조각들을 가젯이라고 부르고, 이 ROP를 하기 위해 필요한 코드 조각들을 모아둔 그런 편의한 도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걸 이용해서 이 문제를 풀어오시고, 간단한 풀이를 위해 간단한 발표,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고, 아무튼 풀이를 간단하게 준비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담 없이 준비를 안 해오셔도 되고요. 아무튼 잡설이 길었네요. 이만 이렇게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시간에 뵙겠습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